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현직 대표의 이 수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해서 결단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정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가 하면 개딸이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최신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앵커가 직접 미디어월에서 대형 미디어월에서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렇다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지,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지지율 차이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추이 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 격차랄까요? 처음엔 상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2년 6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한창 높았을 때는 23% 이 조사에서,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12월 첫째 주에 10%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첫째 주에 이재명 대표는 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 이재명 대표는 전 여론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선호도는요, 오차범위 내입니다.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런 논리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당연히 미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이다? 아니죠. 이재명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 덕을 보는 것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단순히 나이 차이 586이냐 아니면 70년대생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검사냐 피고인이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저 그래프를 보니까 2022년 6월에 기준했을 때 지금 4배가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보 상태인데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수사만 있었지 그 재판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재판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김인섭 재판도 그 2월 달에 나오고 계속 줄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는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 인기를 더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도덕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장동 리스크를 계속 얘기해 왔었기 때문으로도 보이는데, 그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엔 나가서 신당 차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당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좋게 본다가 32%, 별로다, 안 좋게 본다가 과반이 나왔습니다. 50%. 과반은 이준석 신당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2%만 정도만 좋게 본다. 무려 18%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차리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별로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답했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층에서는 보수 분열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본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평균이 32%인데 중도층에서는 38%가 좋게 본다고 돼 있고, 그렇군요. 진보층에는 45%, 무려 45%가
좋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신당이 진보표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보표를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TK나 PK는 27%, 21%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광주 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광주 유권자가 예. 민주당과 이준석 신당 중에 누굴 찍을 거냐 하면 또 이 여론조사대로 찍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결과적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저 안에서도 정략적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보수 분열 세력으로 이준석 대표를 보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후라이 발언 등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균의 도덕에도 못 미친다라며 안에서 깨면 병아리지만 밖에서 깨면 그 후라이다라고 이른바 후라이 발언으로 강하게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윤석열, 이재명.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거도 그 시험 문제가 3년째 똑같이 나와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싸울 겁니까?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을 하나 올려놓는 노력을 함께 할 단계가 됐다. 신당을 만들겠다. 이른바 삼총리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죠.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대표 지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지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대선 주자급입니다. 삼총리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신당.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친명 민주당과 삼총리가 만드는 민주당 중에 국민들이 누굴 더 진짜 민주당으로 보겠냐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원우 의원 발언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 좋았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과연 누가 훔쳐갔느냐. 저에게 사랑이었고 집이었던 민주당이 사라지고 있다. 누가 민주당을 훔쳐갔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정치부 기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누가 훔쳐갔냐?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저렇게 말한 사람이 본래 아닙니다. 그렇죠. 말한 분이 아니에요. 아마 지난주에 이런 발언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신당을 만들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것은 민주당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훔쳐갔다. 훔쳐갔다.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되돌리겠다. 되찾아오겠다. 아마 신당을 만들면 결국 민주당 정통론으로 싸우겠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 그렇죠. 이야.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두 개의 계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통 호남을 바탕으로 한 호남 세력.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뭐 수도권에서의 젊은 세대랄까 이른바 진보 세력이 합쳐진 그런 정당입니다. 그 이제 이른바 진보 세력 한쪽에는 뭐 이런 스스로 말하는 개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의 일부 또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호남 중심으로 끌어모은 다음에 이게 진짜 민주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받은 진짜 민주당 이야기다. 이건 문재인 또는 뭐 이런 뭔가 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민당이네 진민당. 진짜 민주당 정통론을 걸고 한번 싸우겠다. 예. 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까지 호격 좀 가능성이 꽤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혹여 합쳐진다면은 수도권에서까지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새로운 선택이 불가피하다. 예. 신당론을 펴고 있고 한다면 곧 최소한 1월 달 올 연말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민주당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올 연말까지. 지금 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은 이른바 4명의 현재 그 비주류 의원들이 뭐 결단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1월에는 신당 이야기가
뉴스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신당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하는가가 또 뉴스를 몰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칙과 상식 의원 4명 발언에 따르면은 당내에 이 문제 의식을 같이 공감하는 의원들이 수십 명은 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과 상식 그 4명 이외에도 이른바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자객으로 찾아간 친명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혹여 불이익이 있다면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만드는 이른바 민주당의 전통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당으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느냐? 박수현 형님, 예.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진짜 민주당은 도둑 맞았다. 누구에게 도둑 맞았다는 걸까요? 어쨌든 뭐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누구에겐가 도둑을 맞았다. 또 민주당이 위대한 민주당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또 누구의 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민주당원 모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 책임이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 말에 지지율이 무려 50%에 가까웠는데도 정권을 잃은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꾸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도 민주당의 역사나 민주당의 현재 처방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 민주당을 호남 기반과 수도권의 진보 이렇게 이제 구분하셨는데 그 사이에 충청권에도 민주당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남에도 민주당이 있고 그러면 이 그 충청권이나 강원도 또 영남 지역 같이 정치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지형에서 민주당 이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참담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해바라기 씨를 하나 까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당원 하나를 해바라기 씨 까듯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중앙당에서 중앙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다 날아가거든요. 제가 지금 22년 그 충청도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18년을 원외를 해봤어요.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스스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께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떤 지지세가 강한 곳이거나 그런 곳을 바탕으로 전체의 판세를 분석하고 거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뭐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험지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오는 원외위원장들 당원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판단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국민이 사랑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은 모두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할 때 사랑을 받는 것이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가 깃발을 들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예,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뭐 삼총리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예,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이 없었다라고 정세균 전 대표께서 강한 발언을 하셨지만 그런 생각과 또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민주당 안에 있어왔던 오랜 역사에 있어왔던 그런 가치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렇게 국민께 호소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